지금 이 순간 미군 항공모함 두 척이 이란 코앞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은 군사행동 확률을 90%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대통령 본인은 11일에서 15일 안에 폭격 여부를 직접 결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대에 미 대법원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중대한 관세 판결을 내립니다. 전쟁과 법원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폭탄이 단 72시간 안에 동시에 터지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금값은 5,000달러, 은값은 78달러 선에 걸쳐 있습니다. 이 가격이 하늘을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칠지 그 분수령이 바로 이번 주입니다. 지금부터 군사 배치 현황부터 법원 판결 시나리오까지 향후 금과 은의 가격 지도를 정밀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을 둘러싼 바다 위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월 17일 기준 최신 미군 배치 상황을 보면 전문가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하는 수준의 전투 전력이 이란 주변에 빼곡하게 들어차 있거든요. 아라비아해에는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이, 지중해에는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전단이 각각 작전 대기 상태로 포진해 있습니다. 항공모함 한 척만 해도 전투기 70대에 구축함과 잠수함까지 딸려오는 움직이는 군사 기지인데 그게 두 개가 동시에 이란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수십 척의 전함과 핵잠수함이 페르시아만 일대를 촘촘히 덮고 있고, 하늘에는 스텔스 전투기와 방사능 탐지 특수기까지 24시간 쉬지 않고 돌고 있습니다. 카타르 공군 기지에는 핵 탑재 가능한 전략 폭격기들이 활주로 앞에서 출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원거리에서 이란의 핵심 시설을 단숨에 초토화할 수 있는, 실제로 쓸 준비가 끝난 전쟁 기계가 이미 작동을 시작한 겁니다. 설마 진짜 전쟁이 나겠냐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바다 위 이 장면이 그 설마에 정면으로 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교관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테이블 위에 올려진 건 대화가 아니라 최후 통첩에 가깝습니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특사와 이란 외무장관이 무려 3시간 동안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빈 껍데기였습니다.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이란에 내민 조건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핵 개발 연구 중단, 탄도미사일 개발 전면 포기, 헤즈볼라 같은 무장 세력 지원 완전 중단. 이란 입장에서는 이건 협상 조건이 아니라 항복 선언서나 다름없는 겁니다. 40년 넘게 핵을 국가 생존의 보험으로 여겨온 나라에 핵을 버리라고 하는 건 숨을 쉬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란 최고 지도자는 정권 수호를 외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라늄 농축 권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요. 미국 대통령은 군사적 압박이 결국 협상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눈치지만 이란은 과거 미군 기지를 선제 공격했던 전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측 가능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이란은 러시아, 중국과 손을 잡고 연합 군사 훈련까지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온 세상에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외교의 언어는 아직 살아있지만 그 언어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게 미국과 이란 둘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미 판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과 러시아, 중국이 연합 해상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친선훈련이 아닙니다. 미군이 이란을 치려면 반드시 이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데 바로 그 길목에서 러시아와 중국 군함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미군이 작전 중 실수로라도 러시아나 중국 함선을 건드리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국지전이 아닙니다. 핵 보유국끼리 맞붙는 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거든요.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이란을 건드리면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요. 중국은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에 군수 물자를 대고 서방 제재를 뚫는 최신 통신망까지 깔아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북한까지 더하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 네 나라가 하나로 뭉친 반미 연합이 현실로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중동 분쟁이 아니라 세계 질서 자체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역사적 균열의 현장입니다. 전쟁 공포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깁니다. 그 종착지가 바로 금과 은입니다.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총성이 가까워질수록 종이돈 대신 실물을 손에 쥐려는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커지거든요.
특히 이번엔 호르무즈 해협 변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20%가 이 좁은 길목을 통과하는데 전쟁으로 이 해협이 막히는 순간 에너지 가격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습니다. 에너지 값이 오르면 모든 물건 값이 따라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불붙기 시작하죠.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종이돈의 가치는 녹아내리지만 금과 은은 오히려 그 가치를 고스란히 지켜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이란 전쟁 공포만으로도 금값이 하룻밤 사이 $1,000 넘게 폭등했습니다. 공포만으로도 그랬는데 실제 포성이 울린다면 그 파급력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겁니다.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자산인 동시에 방산과 태양광에 없어서는 안 될 산업용 금속이기 때문에 공급망이 흔들리는 순간 실물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가격을 수직으로 밀어 올립니다. 지금 은 시장 안을 들여다보면 심상치 않은 숫자가 보입니다. 미국 최대 거래소 창고에 실제로 내어줄 수 있는 은이 8,800만 온스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매달 2천만 온스씩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만 무려 1억 온스의 은이 창고에서 사라졌습니다. 평상시에도 이 속도라면 수개월 안에 바닥을 드러낼 판인데 여기에 전쟁 변수가 끼어드는 겁니다. 전쟁 위기가 현실화되는 순간 방산업체와 태양광 기업들이 물량을 선점하기 위해 웃돈을 얹어서라도 음을 쓸어 담으려 달려듭니다.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한꺼번에 터지는 구조거든요. 이건 살얼음판 같은 시장에 거대한 바위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금이 가 있던 얼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공급 부족, 그 직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전쟁은 그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정적 방아쇠가 될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 귀금속 시장만큼 이 말이 잘 들어맞는 곳도 없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이 터졌을 때 금값은 온스당 $350였습니다. 그게 전쟁이 길어지고 전비가 쌓이면서 결국 $1,900까지 치솟갔습니다. 10년 강세장의 신호탄이 된 거죠. 2025년 6월 이란 핵시설 기습 폭격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값이 하룻밤 사이에 $4,000를 돌파하며 수직으로 솟구쳤거든요. 전쟁이 터질 때마다 금과 은은 같은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막대한 전비 지출로 국가 부채가 폭증하고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면서 실물 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조건이 훨씬 더 폭발적입니다. 이미 금값이 $5,000대에 올라 있음에도 중앙은행들은 역대급 속도로 금을 사들이고 있고 에린 공급은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설령 대법원 판결로 가격이 잠시 흔들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건 찰나의 출렁임에 불과할 겁니다. 전쟁 얘기만 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 대법원의 관세 판결입니다. 대통령이 부과한 10에서 50%짜리 관세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수십 년 만에 가장 중대한 판결이 이번 주 안에 나옵니다. 만약 관세가 불법으로 판결나면 정부는 기업들에게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 순간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고 물가 상승 압력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금과 은값은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멘탈이 흔들리는 투자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다른 법을 끌어와서라도 관세를 다시 매길 준비를 마쳐둔 상태입니다. 판결 하나로 관세 체계가 무너지는 일은 없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판결로 인한 단기 하락이 온다면 그건 재앙이 아니라 축복 같은 매수 기회라고 입을 모읍니다. 전쟁이라는 본질적인 불씨는 판결문 한 장으로 꺼지지 않으니까요. 지금 우리 앞에는 크게 4가지 시나리오가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조합이 현실이 되느냐에 따라 금과 은의 가격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첫 번째, 전쟁이 터지고 관세도 합법 판결이 나는 경우입니다. 이건 금과 A1 입장에서 가장 완벽한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전쟁 공포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불붙으면서 역사상 최고점을 가볍게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두 번째, 전쟁은 터졌는데 관세가 불법 판결을 받는 경우입니다. 가격이 위아래로 미친 듯이 춤추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되겠지만 전쟁의 파괴력이 판결 충격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결국 방향은 위를 향합니다. 세 번째, 외교 협상이 타결되고 관세는 합법인 경우입니다. 전쟁 프리미엄은 빠지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유지되면서 금과 은이 완만하게 자리를 지키는 흐름이 됩니다. 네 번째, 협상 타결에 관세까지 불법 판결이 나는 경우입니다. 유일하게 가격이 크게 주저앉을 수 있는 시나리오지만
현재 정세상 이 조합이 현실이 될 확률은 가장 낮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공급 부족과 중앙은행 매수라는 구조적 원동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먼저 이미 실물 금과 은을 손에 쥐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실물은 전쟁과 경제 대란을 막아줄 유일한 방패입니다. 가격이 잠깐 출렁인다고 손을 놓는 순간 그게 가장 비싼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최저점을 잡으려는 욕심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폭등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자리를 잡는 것, 그게 최저점 사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회의 창은 열려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건 종이 금과 은의 함정입니다. 선물이나 펀드 형태의 금과 은은 시스템의 통제와 조작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종이 계약서가 실물을 대신해 줄 수는 없거든요. 지금 시장은 현실을 부인하며 가격을 억누르고 있지만 결국 피눈물을 흘리며 폭력적일 정도로 빠르게 가격을 재매기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실물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48시간 동안 무엇을 봐야 할까요? 세 가지 지표에 눈을 고정하십시오. 첫 번째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오늘 실제로 판결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가 단기 가격 방향을 결정합니다. 판결 직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전단의 위치입니다. 이 전단이 지중해 동쪽 해역에 완전히 진입하는 순간 타격 준비는 사실상 100%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지도 위 점 하나가 전쟁의 초입기를 알리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공식 연설이든 소셜미디어 한 줄이든 전쟁 시계를 앞당길 만한 암시가 담겨 있는지 예리하게 읽어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시장을 뒤흔드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여기에 더해 거래소의 1일 금고 보고서도 놓치지 마십시오. 전쟁 공포가 실물 인도 수요를 얼마나 폭발시키는지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 이번 주는 평범한 한 주가 아닙니다.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종이 위의 법안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다 위에 깔린 항공모함과 활주로 앞에 선 전략 폭격기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리적 현실은 판결문 한 장으로 멈춰 세울 수 없거든요. 텅 비어가는 거래소 금고와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이란의 항전 의지, 이 두 가지는 이미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끔찍한 전쟁이거나 세상 모든 물건의 가격표를 바꿔버리는 경제적 대변혁으로 끝날 겁니다. 역사상 가장 파괴적일 수 있는 이 시간 앞에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